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고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경주 영하 7도, 영덕 영하 6도, 포항 영하 5도, 울진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5에서 6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울릉도와 독도엔 오늘 밤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어제부터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져 섬 전체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다 보니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민들은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육지로 가는 뱃길이 끊겨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릉도가 새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섬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느껴집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 일대는 동화 속 마을로 변했습니다. 차량 지붕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고 사람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워낙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 주요 도로는 대부분 정비됐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버스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일상이지만 공무원들이 밤샘 제설 작업을 해서 보시다시피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육지에서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처럼 마주한 눈 풍경에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울릉도의 겨울을 만끽합니다.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본 게 처음이에요. 다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체감이 잘 안 돼요. 울릉도는 지금까지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정부의 첫 공모 사업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시가 제시한 모델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그린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40메가와트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는 앞으로 특화 지역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규제 특구 지정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 영일만 산단이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공모 선정으로 포항이 무탄소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포항은 차세대 에너지 사업 선점과 탄소 중립 도시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면허 반납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노점 상인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는 모두 2,672건으로 25명이 숨지고 3,710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사고의 23.5%입니다. 이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부산시가 내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실제 운전 여부를 증빙할 경우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반납 혜택은 커졌지만 실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선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자진 반납률은 3.2%로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 실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회성 지원금을 넘어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할인은 물론 마트 무료 배송에 예금 금리 우대 등 장기 유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달 오조적 장치 의무화가 중요한데 일본과 같은 보조금 지원 정책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부산의 고령 운전자 사고 다발 지역은 53곳으로 대부분 원도심이나 전통시장 인근에 몰려 있어 이 지역에 맞춤한 교통보안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안동시와 영덕군을 잇는 국도 34호선 도로 21.9km 구간의 개량 사업이 마무리돼 오는 31일 오전 11시 개통됩니다. 이번 공사는 9년의 기간 동안 2,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안동 영덕 간 국도 이용 시 운행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됩니다. 특히 지풍면이나 달산면 등 영덕 내륙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의 교통이 개선되면서 물류의 흐름과 관광객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경주시 북군동 동궁원 인근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면적은 약 4만 4천 제곱미터이며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북군동 파크골프장이 완공되면 기존 서천둔치 36홀과 알천 18홀을 포함해 경주 시내권 파크골프장은 총 90홀 규모로 확대됩니다. 경주시 내남면 파크골프장은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강동면 파크골프장은 2027년 말 준공 후 순차 개장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중국산 복제품으로 드러난 조형물 가운데 기증된 조형물 9점을 철거했습니다. 내년에는 작가에게 돈을 주고 설치한 조형물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산 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군 레일바이크 테마파크에 세워진 승리의 나팔 조형물 8점입니다. 굴삭기를 동원해 한 점 한 점 들어올립니다. 중국산 복제품으로 드러난 조형물, 그냥 쉽게 부서집니다. 조형물과 받침대도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김마수 청도군수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라며 설치한 조형물들이 사기 작가의 조형물로 드러나면서 설치 2년여 만에 철거됐습니다. 청도 여성회관 앞에 세워진 비전 20일 조형물. 이 조형물 역시 굴삭기로 끌어당기자 바로 바닥에서 뽑힙니다. 사기 작가가 기증했다고 했지만 설치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도군은 기증품이 사기 작가의 조형물로 드러나면서 지난 8월부터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자 예산 700만 원을 들여 철거한 겁니다. 참 씁쓸한 날입니다. 조각상을 설치했던 또 오늘 철거했던 비용도 청도 군민의 혈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매했던 조각상도 하루속히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김하수 군수께서는 청도 군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청도군은 사기 작가에게 3억 원 가까이 주고 설치한 조형물도 내년에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정적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진행한 청도군 조형물 조성 사업. 전문 작가의 말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해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8명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청도군의 종합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 군민에 대한 사과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18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욕설과 고함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들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민의힘 오상도, 이철우, 최재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경주지역위는 이들의 행위는 의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지방자치법과 경주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에서 지난 1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자장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북 지역에서는 자장면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김치찌개 백반이 7.5%, 냉면이 5.7%, 칼국수가 3.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부산에서는 김밥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에서는 김치찌개 백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지역별로 외식 물가 상승 양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용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방산 소재 분야로 적용 영역을 넓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방산용 특수광과 후판 등 방위산업용 철강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스텍은 나노융합기술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소재 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영유아 돌봄과 보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포항시 아이누리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등 포항시 보육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평생학습원 내에서 운영하다 이번에 독립시설로 이전했습니다. 아이누리 센터는 지진 피해를 입었던 흥해 시립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 경주시 현곡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129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옆 건물과 산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으면서 진화 작업을 벌여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서 거액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3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남성은 2024년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투자 매니저라고 속이며 주식 단타를 유도해 26명으로부터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남성은 2024년 5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주식 매니저를 사칭하며 16명에게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